안녕하십니까. 강동원 앵커입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화학 무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의 폭탄이라고 불리우는 화학 무기는 무엇일까요? 화학 무기란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이를 충전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되는 화학 무기는 비교적 싸게 생산이 가능하고 파괴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폭탄이라고도 불립니다. 화학 무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의 도시 제국인 에우로포스를 공격하던 페르시아는 황과의 역청을 연수하며 이산화황가스를 제조하였고, 이것이 인류 역사에 기록된 첫 화학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1915년 벨기에에서 세계 1차 대전에 독일군이 염소가스를 살포하며 현대사회에 화학 무기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적인 화학 무기는 어떻게 개발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 발전을 들 수 있는데 19에서 20세기 사이에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였고, 특히나 화학 부분에서는 독성 물질이 연구소에 개발되며 화학 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양상 변화 또한 있었는데, 육탄전에서 대규모 전투, 간접적인 살상이 더 중요시되고 방어체계 무력화에 화학 무기가 상당히 효과적임을 발견하며 국가들은 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데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학 무기의 발전과 보급은 부정적인 효과 또한 있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테러, 시위 진압 등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고, 그렇기에 늘 규제에 대한 열띤 논쟁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화학 무기의 발전은 과학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다루어 볼 수 있는 주제라 이번 뉴스룸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화학 무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학적 원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알아보기 위해 이현우 화학자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화학차의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화학무기 중 VX와 CS 가스의 과학적 작용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VX란 인이 포함된 유기화합물인 유기인산염 살충제로 현재까지 개발된 신경작용제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가스로 신경독의 일종입니다. 액체 상태일 때 누런색이고 무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VX의 제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PCl3에 CH3를 이어붙여 VX 합성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에탄올을 첨가하여 염소의 자리에 독시기가 자리 잡고 염산의 형태로 떨어져 나간 염소 원자를 염기로 중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질적 작용을 하는 아민기와 용매로 기능하는 에탄올을 첨가하며 열을 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QL이라는 중간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독성을 띄우기 위해 빵을 결합시켜 VX 분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합성된 VX 분자가 생명체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원자의 종류와 수는 유지하며 분자 구조가 바뀌는 이성질체화입니다. 다음으로 VX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X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과 결합하여 신경 전달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정상적인 신경 전달을 간단히 설명하면 인체는 신경의 끝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호를 전달하며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동합니다. 그러나 흡입된 VX는 수용체 대신에 결합함으로써 이러한 신호의 전달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전체 신경계가 파괴되어 근육 경련, 발작 및 심혈관계 이상으로 대상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VX는 10mg, 약 한 방울의 용량으로도 성인 남성을 사망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화학무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루탄 또는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에 사용되는 CS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S가스는 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군중 제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화학무기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작용제이고 그 용도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주제에 부합한다고 느껴 다루게 되었습니다.
CS 가스는 탄소가 엮여 있는 벤젠고리에 염소기와 말라노니트르기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젠고리는 뼈대가 되어 전체적인 분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염소기는 분자가 점막에 더 강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노니트르기는 CS 가스의 실질적인 작용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CS 가스는 감각신경 수용체에 결합하여 자극 감각을 급격히 전달함으로써 눈물, 콧물, 기침, 재채기를 동반한 고통스러운 자결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고농도 또는 밀폐 공간에선 폐손상, 구토, 실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학 무기의 작용 원리까지 배워봤으니 화학 무기가 사용된 실제 사례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김정남 암살 사건입니다.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은 김정은의 이복 형제인 김정남이 북한에 의해 제거된 걸로 추정되는 사건인데요. 2017년 쿠알라룸푸르 공항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정남이 두 여성에 의해 갑작스럽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때 이 여성들이 사용했던 화학 무기가 VX라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 반응은 어땠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은 사건인데요. 우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파괴적인 화학 무기가 공항같이 대중적인 공간에서 사용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이후 북한과의 외교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2021년 단교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화학부대가 동원되고 BX가 오염된 구역은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설정되어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고 이것은 유엔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학무기와 관련된 제도적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인 정책 전문가 권현빈님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화학 무기와 관련한 제도적인 규제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학 무기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제도적 규제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삽입된 독가스 사용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세계 1차 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4년 염소가스를 활용한 여파로 이러한 조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조약은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화학 생물 무기의 전쟁 수단화를 금지한 것인데요. 음, 이 규제는 무기 개발과 생산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큰 효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1983년 바르샤바 조약에서 유럽에서 화학무기 사용 금지를 제한했고 1991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전체 합의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이런 화학무기 금지 협약인데요. 1997년 발효되었고요. 현재 범세계적인 화학무기 금지와의 가장 중요한 협약이기도 합니다.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무기의 폐기를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93개국으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OPCW가 감시기관으로 현장 사찰, 신고물질 검증, 투명성 확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범세계적이고 규모가 큰 조약이지만 군사적 강제력이 부족하고 이중용도 화학물질 문제와 은닉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화학 무기,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라는 제목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시죠. 화학 무기에 대해 저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우선 과학기술 개발과 자국의 군사력 강화 측면에서 보면 화학 무기의 개발은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학 무기는 인간,
특히나 민간인에게 끔찍한 고통과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을 가져오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화학무기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사용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나 CWC도 비가입국 혹은 테러리스트 단체 등에 반응하기 힘든 단점이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으로 화학무기의 사용을 통제할 법을 찾는 것이 국제사회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강동원 앵커였습니다. 저와 함께 뉴스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